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변희연입니다. 예, 저는 20년 이상 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살아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청주 MBC에서 아나운서를 시작해서 제주에 와서는 제주 MBC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제주 교통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앉아서 할게요. 이제는 이게 의자가 굉장히 좀 예쁜 척을 하고 이렇게 앉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앉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5060 행복한 동행 첫날 첫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뵙는 것도 처음이지만 여러분들끼리도 뵙는 건 첫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도 인사를 나누고 옆에 분들하고도 좀 가볍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면 인사 나눠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이 오프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 제가 성함을 봤는데 예. 오윤정 선생님, 김지희 선생님, 그리고 예, 한선희 선생님, 예, 그 외 오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은 습관이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죠? 네. 행복은 습관이다. 이 주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 행복은 습관이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행복이 습관 맞아?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생각을 다 해봤는데요. 진짜 행복이 습관일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행복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이야기하자면요. 일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느껴보시겠어요? 절로 미소가 지어지시죠. 예. 그런 느낌, 그런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면 습관은 다 아시죠? 우리가 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습관이죠. 그럼 습관과 행복의 공통점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습관과 행복 모두 단시간 내에 노력한다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세월 동안 천천히 녹아들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습관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습관을 들여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행복도 습관이겠다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죠. 뭐 코로나19 이후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보다 세상이 더 빠르게 변할 거라고 하죠. 저는 세상의 변화 중에서 정말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집에 있게 됐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어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정말 6.25 전쟁 같은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만나는 이런 만남이 제한되고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아마 오늘 강의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보다는 온라인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고 있죠. 지난 1년간. 그래서 지난 1년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기억되는 게 없죠. 그런데 그 순식간에 지난 1년 사이 정말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있었죠. 비대면 문화. 그리고 저는 학교 못 가는 것만큼이나 또 충격적인 게 우리의 동선이 여러분 앱으로 관리된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상황이죠. 누가 내 동선을 앱으로 관리하는 것을 동의하겠어요? 이 또한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나 가능한데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동의해서 내 동선 앱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서움을 감수해야 될 정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동의해서 우리의 동선이 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변화가 좋다 나쁘다를 느낄 사이도 없이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변화와 함께 나도 변화하죠. 여기 이제 5060, 저도 5060입니다. 5060의 가장 변화가 뭐예요? 몸에서 늙음의 신호가 오죠. 50견도 생기고 불면도 오고 얼굴이 화끈화끈했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흐르고, 그리고 사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훨씬 더 젊고 생기 있는 그룹이 많아지고 왠지 나는 비껴서는 것 같고 주눅이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변화, 나의 변화, 여기서 저는 좀 변화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 변화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좀 되돌이켜서요, 20대, 30대 때 여러분께 변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나요? 저는 돌이켜보니까요, 굉장히 설레는 단어였어요. 변화 없는 일상, 변화 없는 세상은 너무 지루해요. 변화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수 있고 변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설렘의 단어가 변함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함이 이제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고 나의 늙음의 변화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이 갱년기, 중년을 맞이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고민을 하면서 이상하게 윤여정 씨가 떠오르더라고요. 윤여정 씨가 지금 75세나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윤여정 씨가 요즘은 연기자로 뿐만이 아니라 신세대 할머니, 젊은 할머니로 청년들에게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수상 이후 한 이야기들이 어록이 돼서 SNS에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기쁜 마음으로 호기심으로 많은 인터뷰를 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당신의 연기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윤여정 씨가 윤여정 씨답게 딱 한마디로 대답하더라고요. 내 새끼 먹여 살리는 거. 정말 간결하지만 솔직한 대답이죠. 여기 부모님이 돼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내 새끼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절박한 일 부모로서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특히 여배우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윤여정 씨의 그 솔직함이 가장 무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부탁하는 후배에게 윤여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영자야, 나 65세 처음이야. 예, 좀 잘 성대모사는 안 됐습니다만, 예, 65세 처음이야. 나 65세 처음이라서 힘들어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죠. 영자야, 내가 있잖아, 35세, 45세 살았는데 말이야, 인생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나도 65세 처음이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도 65세 처음이라 힘들어라는 고백에는요, 저는 솔직함과 동시에 내가 65세가 처음이라서 힘든 것처럼 너도 35세, 45세 살아내느라 힘들지 하는 상대에 대한 공감의 메시지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짧은 대답에서도 많은 분들이 울림을 얻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우리 사실 어른이 돼도 우리 지금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리고 힘들잖아요. 힘든데 왠지 어른이 되면 뭐 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뭘 모른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몰라도 아는 척,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이렇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75세 할머니는, 65세 할머니는 지금 나도 처음이라서 힘들어. 이렇게 솔직한 모습 속에 우리가 어쩌면 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인터뷰긴 한 윤여정 씨가 또 그런 얘기,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컴퓨터를 하다가 말고,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생겼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깜짝 놀라서, 어머, 웬 바이러스? 내가 매일 컴퓨터 깨끗이 닦는데, 윈덱스로 닦는데 웬 바이러스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세상을 못 따라가는 할머니다라는 고백을 하던데요. 그런 것 같아요. 윤여정 씨가 많은 청년들에게 공감의 아이콘이 된 건 그분이 지금 디지털 세상의 변화를 잘 따라가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자신에게 솔직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공감의 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솔직과 공감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도 또 그런 마음을 느껴서 여러분들과 우리 진짜 주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나눠봤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오늘 진짜 주제는 행복인데요. 제가 오늘 행복의 정의, 상황, 수만 가지죠. 근데 저는 좀 두 가지, 제가 경험한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느낌표일까? 물음표일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저도 옳고 그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모 교육 과정을 이렇게 나누고도 있는데요. 제가 처음 부모 교육을 공부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 교육을 공부로 시작한 게 7년 전인데요. 7년 전 제가 부모 교육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 저의 아들의 사춘기가 계기가 됐습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던 새나라의 어린이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북한군도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2 군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지내야 될지 난감한데요.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난감함 중에 가장 큰 거 두 가지가 게임하고 대화였어요. 낮에는 하루 종일 PC방에서 게임하고 밤에는 집에 와서 밤새서 게임하고 그러니 생활이 될 리가 없겠죠. 낮에는 제가 우리 아들 PC방 잡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중학교 때니까 학원도 보냈는데 밤에 밤새워서 그 게임하고 학원에 가서 수업 듣겠어요? 네, 잠만 자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잠만 자는 아이에게 양심상 자기네도 돈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돈만 돌려주면 좋은데요. 애까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참, 내 돈 내고 가는 학원인데 돈을 안 받겠다니 참 자존심도 상하고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낮 시간은 아들을 잡으러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우리 동네 PC방에선 제 얼굴을 모르는 PC방 사장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PC방 문만 열면 저 아줌마 또 왔네 하면서 찡그리는 분도 있고요. 저도 조심스럽지 않은 그때 PC방이라는 걸 처음 가봤어요. 깜깜하고 딱 그래서 살짝 이렇게 얼굴만 내밀으면 아줌마 안 왔어 하면서 안에도 들어오지 않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좀 마음씨 좋은 분은요. 걔 오늘 우리 집에는 안 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걔가 우리 집만 오는 게 아니라 요 앞에 PC방 거기도 자주 가더라고요. 아줌마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PC방을 찾으러 다니기도 했고 근데 또 밤에 안 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밤에 안 자니까 아까처럼 학원에서도 자고 학교에서도 자고 그리고 어떤 날은 정말 한숨도 안 자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중2 군인이라도 나만 나겠어요? 막 순간 어지러지면서 휘떡하면서 쓰러지면서 이 얼굴을 그 병 모서리에 박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눈 여기에 찢어져고 피가 철철 흘려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꼬매고 그 외의 스토리는 여러분들도 짐작되시죠? 중2 군인 키워보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밤에라도 좀
게임을 못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시간 제한된 보안 프로그램. 근데 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중위군인. 그 공공기관이 만든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눈이 안 잡는 뻘개요. 봤더니 보안 프로그램을 뚫고 그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하고 싶잖아요. 할라치면 저희 아들이니까 엄마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좀 말만 꺼내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제가 쓰레기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엄마를 제일 열받게 하는 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야, 그래 쓰레기? 그래 엄마가 쓰레기를 키웠어? 하면서 순식간에 복싱 링 위로 올라와서 얘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얘가 두 번째 또 항상 날리는 펀치가 뭐냐면 그래서 나만 없으면 우리 가족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갈게요.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저도 좀 어리석은 거는요. 이게 맨날 레파토리 반복이에요. 그럼 얘가 나 쓰레기예요 해도 못 듣는 척하면 쓰레기가 말 그대로 되는데 내가 쓰레기예요 하는 순간 내가 쓰레기? 내가 쓰레기를 키웠어 하면서 또 링 위에 올라가서 얘랑 스파링을 하는데 중위 군인하고 저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에너지만 해도 걔가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100점 100패.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저요 우리 아들하고 대화가 하고 싶은데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했는데 뭐 교육을 좀 계속 들어도 그 질문에 대한 뾰족한 답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이건 거예요.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옳고 그름을 깨닫기 위해 인생을 얼마나 힘쓰며 살았는데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애쓰고 살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 그리고 부모가 역할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자식한테 가르치는 건데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니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이것도 좀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는지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키워드가 떠오르더라고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이고요. 빛나는 보석이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에게 그 보석을 주고 싶었다면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내 보석을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내 이렇게 좋은 보석을 네가 안 받고 배겨? 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구나. 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아들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도 나 아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는요. 대화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아들을 내 맘대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아들로? 요거 군인 되기 전 아들. 내 말도 좀 잘 듣고 게임도 좀 덜하고 공부도 좀 하는 그 아이를 바꾸고 싶었는데 말로는 저는 우리 아들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대화와 내가 얘를 바꿔볼 거야 하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내가 대화할 거야 라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바꾸고 싶은 말의 에너지를 줬으니 서로 소통이 될 리가 만무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누군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 엄마가 정말 나를 이해하고 싶어서 공감하고 싶어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내 지금 못마땅하니까 나를 바꾸려는 걸까? 알죠. 아니까 제가 말만 꺼내면 쓰레기예요. 집 나갈 거예요. 엄마를 그냥 쓰러뜨릴 수 있는 말을 해서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길이 얘하고 없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아들의 문제였던 공이 제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들과 마음의 길을 만들 수가 있지? 물론
제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 문제로 받아들여지니까 그래도 보여지는 것이요. 그냥 한 마디, 두 마디, 그래, 얘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고 또 왜 그렇게 게임을 하는지 두 마디 정도는 들어주게는 되더라고요. 아무리 했어도 세 마디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마디도 못 들었는데 두 마디는 들어주게 되면서 두 마디를 듣고 되니까 문제 해결 안 되죠. 뭐 다 이해 안 되죠. 하지만 아이고 이놈아, 너도 참 사춘기 네 인생 살아내느라 참 애쓰고 있구나. 요런 마음은 들면서 이전보다 조금은 더 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중2 군인 아들 키우느라 힘든 것처럼 너도 참 사춘기 네 인생 살아내느라 힘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춘기에 뭐 부모와 자녀, 본인도 많은 갈등들이 겪죠. 그런 갈등들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뭐 몸은 급격히 성장하는데 왜 그 몸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서 그 전두엽이 따라가지 못해서 뭐 그런 거다 하는데 저는 뭐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더라도요. 어떤 정신과 선생님이 한 이야기 중에 정말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 갔던 이야기가요. 청소년기가 되면요. 아이들에게 이 뇌에서 환청을 계속 내보낸대요. 어떤 환청이냐면 부모 말 듣지 마라, 부모 말 듣지 마라, 부모 말 듣지 마라. 환청이 끊임없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왜 들리냐?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독립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네도 생각해봐요. 부모 말 듣지 마라, 부모 말 듣지, 이런 환청을 계속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 편하지만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환청과 함께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들과의 마음의 길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게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공무원 공부를 좀 오래 한 친구가 있었어요. 2번, 3번 이제 떨어졌는데 그 친구가 정말 힘들죠. 1년 공부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요. 떨어질 때마다 엄마, 아빠가 나를 격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 세상 다 힘들어. 요번에 너 한번 죽기 살기로 해봐. 그게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처럼 시험 떨어진 것보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아무튼 우리 5060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직장을 뭐 평생 다니려고도 하지 않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직장을 옮깁니다. 실제 조사로요. 청년들이 직장 이직을 하는 주기가 4년이래요.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엄마 나 그 직장 나한테 너무 안 맞아. 힘들어. 못 다니겠어. 그 부장 꼰대 같은 게 자기는 일도 못하면서 맨날 우리한테 시키기나 하고 나 옮겨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그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진짜 그거 야 인생 안 힘든데 인지 알아? 너 그 직장에서 딴 직장 옮겨봐. 거기는 더 힘들어. 너 꼰대 불변의 버추기란 거 몰라? 또라이 불변이란 버추기 몰라? 예를 들면 그러면서 그것도 못 이겨내면 너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고 해? 이런 마음, 이게 순화가 됐건 격하게 나갔던 건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있죠. 뭐 그래도 아이들은 우리가 얘기라도 들어주고 있잖아요. 배우자 얘기 잘 들어주세요. 배우자가 얘기라도 할라 치면 저도 이거 참 안 되는 건데 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보 나 그거 100번도 더 들었어. 100번도 하면서 말에 싹을 사실 뭐 비슷한 얘기 하잖아요. 특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는 진짜 100번이면 수백 번 들은 거 같잖아요. 말이 싹을 자르는데 글쎄요 우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런 생각과 함께 좀 떠오른 것이 왜 김연아 하면 국민 딸이잖아요. 누구나 가고 싶은 국민 딸. 근데 연아가 금메달을 받고 막 가슴 뭉클해하는 모습 보면 우리도 감정이 확 돼서 눈물 주르륵 흐르죠. 그리고 뭐 연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드라마 보면서도 사실 주인공의 힘듦, 슬픔 보면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저도 어쩔 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그렇게 막 슬픈 상황이다 하면서 막 빠져들지 않았더라도 어느 순간
주인공이 막 울면 감정이입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려지는 걸 느껴지는데 그 연하가 뭐라고? 우리가 연하한테는 그렇게 감정이입이 되고 드라마 주인공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우리 가까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못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공감 이전에 판단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어떤 판단? 걱정과 우려의 판단. 얘가 마치 내가 너 직장 힘들구나 하면 직장 때려칠까 봐. 너 지금 너무 시험 공부 힘들지 않으면 공부 안 할까 봐. 뭔가 이 아이의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먼저 걱정과 우려란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작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가족에게는 사실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감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거래요. 그 판단은 오히려 마음으로 있어준 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판단을 먼저 하느라 이 사람과 이 아이와 내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마음의 길을 먼저 없애버리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냥 친구가 너 정말 힘들지? 힘들겠다. 말 한마디 해주거나 내가 정말 열받을 때 야, 그 부장 진짜 꼰대 또라이다. 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받아버려. 이렇게 얘기한다고 부장 못 받잖아요, 소심해서. 근데 그냥 마음이 후련해지고 왠지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운을 얻잖아요. 우리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에게는 판단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의 길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에게 먼저 판단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 힘들구나. 너 때려칠 정도 힘들구나. 지쳤구나. 아니면 그래, 우리 딸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마음의 길이 열리면 내가 전해주고 싶은 보석을 그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에게 너 한번 죽기 살기로 해봐 한다고 자녀가 죽기 살기로 하나요? 오히려 엄마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할 수 있으면 엄마가 해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길을 우리로 스스로 해트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내가 나의 보석을 전해주고 싶은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와 나와의 마음의 길을 그 상대가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만드는 것이 우선할 때 행복이 우리와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문장도 또 물음표와 느낌표가 함께 있는데요. 행복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옳고 그름은 우리 다 있다라고 다 동의를 하셨는데 행복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 없어도 될까요?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요. 이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남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저는 그게 바로 엄친아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엄친아 다 아시죠? 엄마 친구의 잘 나가는 아들, 딸. 그런데 세상이 좀 이상한 게요. 그렇게 세상이 변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내 주변에는 엄친아가 없는데 내가 사는 세상에는 엄친아가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가 사는 세상에는 엄친아가 차고 넘친다는 그 세상은 변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미안해요. 쳐다봐서 너 쟤 좀 봐. 쟤는 지네 엄마가 신경도 못 써주는데 지 공부할 거 다 하고 지 동생까지 돌봐준다더라. 너는 엄마가 네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네 공부 하나 못해? 네 일 하나 못해? 이런 얘기 여러분이 좀 우아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좀 이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왜 이상한 상황이냐? 눈은 엄친아를 보면서 말은 우리 아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변화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아이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친아를 보면서 그 애가 가진 걸 내 애 보고 가지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대답이 필요합니다. 엄친아는 누가 키웠습니까? 엄친이 키웠죠. 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얘를 키웠다고요. 근데 엄친이 키운 아들을 얘기하면서 얘가 가진 걸 너도 가져. 너 얘처럼 왜 이렇게 안 되니? 하는 게 좀 어찌 보면 웃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착해서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엄마, 저 엄마 좀 봐. 쟤네 엄마 좀 봐. 쟤네 엄마는 쟤 얼마나 잘 키웠어. 공부도 잘하고. 근데 엄마 나 왜 이렇게 키웠어? 애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나마 착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는 아니.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찔하죠. 참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요망지지 않아서 다행이죠. 남을 보면서 나를 얘기하고 우리 아이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어진 얘기가 뭐냐면, 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야. 너 공부해서 남 줘? 엄마 줘? 엄마가 잘 돼? 네가 잘 되지. 네가 지금 이 일 잘했을 때 엄마가 좋아? 네가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그러세요? 그리고 아이가 잘 되는 게 아이만 좋을까요? 애가 잘 돼야 남들이 날 인정을 해주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애 잘 키웠는데? 하고 솔직히 어디 가도 가만히 있어도 물 떠다주고 인정받잖아요. 그거 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야지 내 애씀이 보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여러분 속마음 보세요. 애가 잘 돼야 내 노후가 편하잖아요. 걔가 내 돈 다 뺏어가면 어떡해. 이게 사실은 우리 진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못돼서가 아니라 속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행복해지려면 나에게 좀 솔직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보고 나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제대로 나를 본다는 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얘기했던 것처럼 몸은 늙어가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는데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보니 어때요? 뭐 너무 빨리 변해서 뭐 꼭 우리가 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카페만 가봐도 여러분 정신없지 않아요? 뭐 종류는 이렇게 많고 묻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뭐 그랑데요? 뭐예요? 아세요? 뭐예요? 거기다가 프라푸치노는 뭐고 자바칩은 뭐고 콜드브루는 뭐고. 아우, 저도 어쩔 때는 막 물어보면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순간 당황스럽고 주눅 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식점 가면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키오스크잖아요. 키오스크 이렇게 손으로 주문하는 거. 지금도 익숙치가 않아요. 뭐 뜨문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키오스크 만날 때마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손님이 없으면 지네가 와서 주문 받으면 되지. 손님이 없는데도 어째요? 이렇게 팔짱 끼고 뜨문뜨문하는 거 지켜보죠. 그럴 때는 사실 당황스럽다 못해 화도 나죠. 그리고 또 지금을 나의 주변을 돌아보자니 참 나를 보고자 봤어도 주변 사람들은 주식이나 땅이나 해서 잘 벌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고, 참 나를 좀 어우러서 돌아본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를 본다는 일이 오히려 자꾸만 나와 남을 비교해서 우울에 빠져들기로 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순간도 있잖아요. 근데 현재의 나만 보는 게 힘드냐?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를 조금 반추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후회되는 일만 많이 생기죠. 그래, 자식하고의 관계에서도 정말 후회되는 거 많죠. 내가 이걸 그때 알았더라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또 지금 결과도
정말 내 아이가 뭐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으면 그게 다 내 탓인 것 같고, 그런데 그 후회의 감정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는 이 좀 늙음만 이어지는 느낌이고, 젊은 시절 후회 감정 돌이킨다니 쉽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오롯이 돌아볼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래요. 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 당시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막 섞어서 뭐가 뭔지 찾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어두운 곳으로 밀어놨던 과거들, 사실 외면하고 싶죠. 이 나이에 내가 그걸 꺼내서 힘들고 싶진 않잖아요. 하지만 과거를 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꺼내서요, 차근차근 살펴보고, 아, 어린 나, 그래, 너희 어릴 적에 참 그런 일 감당하느라고 힘들었겠구나. 젊은 나, 그래, 네가 그 당시는 옳다고 했긴 했지만 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외면해 버렸구나. 이런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린 나에게, 젊은 나에게, 그래, 너 그 시간 잘 살아왔어. 하나하나 살펴봐주고 그 후에 잘 정리를 해서 예쁜 보자기로 묶어서 잘 쌓아둔다면 현재의 나를 만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린 나에게도 좀 토닥토닥 후회되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나에게도 쓰담쓰담 해주고요. 그리고 그 시절을 거쳐서 살아온 지금의 나에게도 좀 토닥토닥 해주는 시간, 이게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나를 토담토담 쓰담쓰담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나를 만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현재의 나를 오롯이 만남을 통해서 토닥토닥 쓰담쓰담 잘 살아왔네, 이런 힘을 스스로 주면서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과 두 가지 키워드,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 번째, 나와 만나는 시간, 이 키워드는 다 마음의 길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상대와 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나와의 마음의 길을 만들고, 나와 나의 내가 만날 수 있는 마음의 길을 만들 때 우리가 조금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복이 우리가 이 깨어있는 내내 행복은 느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는데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행복은 그냥 살아가는 순간순간 흐뭇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면 내가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겠고, 그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적다면 사실 가벼운 일에도 쉽게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보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나를 좀 쓰담쓰담 하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상대와 만나는 마음의 길, 나와 만나는 마음의 길을 만들어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행복 무엇보다 미루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엄친아를 바라보느라 내 아이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근심과 우려와 걱정의 판단을 하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순간,
마음의 순간을 놓치지 말고요. 후회를 하느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느라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행복을 바삭바삭하고 따끈따끈한 튀김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다. 튀김, 바삭바삭 따끈따끈한 튀김 맛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걱정과 우려를 하느라 이따가 먹어야지 하고 그 맛있는 튀김 미뤄두고 있는 건 아닌지요. 바삭바삭하고 따끈따끈한 튀김 지금 먹을 때 가장 맛있잖아요. 근데 근심 걱정 끝나면 먹어야지, 이게 해결되면 먹어야지 하고 미뤄두느라 해서 다시 돌아와 보면 어때요? 그 튀김 다 식고 눅눅해져서 또 그때 후회의 마음으로 우리 튀김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튀김의 행복, 튀김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의 튀김 미루지 말고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중년은 오히려 저는 진짜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사실은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어린데 그 환경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바람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돼서는 어때요?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리고 젊어서는 잘 나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도 살았잖아요. 입고도 살았는데 지금 중년이 되고 보니 사실 그 맞지 않는 옷 입고 계속 산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식도 이미 내 손밖에 자식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식을 위한 책임감으로 맞지 않는 옷 억지로 입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손 안에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중년이야말로 어찌 보면 진짜 나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제가 오늘도요, 이렇게 1시간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많이 떨리고 두렵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준비해 와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로서는 정말 많은 몇백 명, 야외면 1000여 명 이런 대중이 있는 곳에서도 제가 일은 진행을 해봤지만 제가 제 이야기를 나누는 건요, 여기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이어서 처음 이렇게 제안을 받고 나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내가 명색이 아나운서로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말도 잘 제대로 못하면 참 구설에만 오르고 입방아에만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주저함이. 근데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중년이잖아요. 그래, 인생 다 비슷하지 비슷한 고민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 여기 한번 나와서 나눠봐도 되지 않겠나 하면서 용기를 내서요, 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에 처음 나와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커닝을 하는데도 또 놓치고 간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또 그 용기가 계속 가지 않더라고요. 또 드는 생각은 그래도 내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김미경도 아닌데 재미있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또 그래,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부터 그 사람들 안 만나면 되지 그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 안 만난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내 거를 내가 지금 아나운서 했다고 말하는 거 했다고 이만큼 부풀려서 멋지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그냥 부모로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것들 한번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장소에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한, 그래서 어찌 보면 중년이 진짜 나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진짜 갖고 싶은 거, 진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이제 갱년기가 되면 여성들이 왜 겁이 없어진다, 뭐 무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갱년기는 사실 여성에게는 폐경과 함께 시작되잖아요. 그 폐경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늙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서 우울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요, 이 폐경과 함께 시작된 갱년기가 여성에게는요, 어찌 보면 그동안 해왔던 여성으로의 역할을 마치고 여성도 남성도 아닌 그냥 인간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신이 선물해 준 거라고요. 저는 이 얘기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또 사회에서의 역할로 애쓰며 살았잖아요. 근데 뭐 그냥 인간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냥 인간으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원하는 거를 해나갈 수 있는 나이가 진짜 중년이다, 이런 말에 공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중년은요, 이렇게 멋진 아름드리 나무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름답죠? 여러분들 모습이 지금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나무를 겨울에 봤다면 어떨까요?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밖에 안 남은 겨울나무,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봄이 되면 알 수 있죠. 봄이 돼서 이 나무가 새순을 틔우면 아, 이게 사른 나무구나 알 수 있잖아요. 100년, 200년 넘은 고목도 겨울에 서 있을 때 보면 저런 나무가 살아있겠나 싶기도 하죠. 하지만 봄이 돼서 이 100년, 200년 된 고목도 살아있는 한 봄이 되면 새순을 틔우죠. 하지만 젊고 건강해 보이는 나무도 봄에 새순을 틔우지 않으면 죽은 나무죠. 저는 그래서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는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이렇게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는 중년에는 그 성장을 멈추고 살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요. 그냥 살아왔던 대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 살아있는 나무에서 봄마다 새순이 자라나듯 우리의 인생도 봄마다 그 새순을 틔울 때 50이건 60이건 70이건 살아있으면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와 마음의 길을 통해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면 저런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런 멋진 녹음진 나무 그늘 아래서 누군가 쉬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건 또 덤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살아있는 나무에서 봄마다 새순이 자라듯 우리의 인생도 살아있는 한 새순을 틔워가자고요. 그래서 봄마다 틔우는 새순, 여름마다 저렇게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의 모습을 갖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